네,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목소리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개인 투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밖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죠. 네, 오늘 섹터로서 살펴볼 거는 이제 통신주입니다. 이 통신주가 사실 과거에는 또 굉장히 지루한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엔 아니에요. 그렇죠? 움직이는 것들 보시면 뭐 KT, LG우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 모두 굉장히 좀 역동적인 모습이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뭔지 앞으로의 전망 어떤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통신주 하면 KT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KT 화재 사태 때문에 주가가 확실히 조금 흔들렸는데 오늘 보시면 그래도 KT 주가가 상당히 많이 회복되는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KT 주가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화재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했지만, 근데 요게 이제 뭐 굉장히 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커 보이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는데 오늘 장에 있어서 빠르게 또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다만 아직은 리스크가 좀 남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결정한 게 그 1개월 요금 감면이죠. 기업 입장에선 사실 이 부분도 좀 파격적이고 실적에 큰 타격을 미칠 영향이긴 해요. 근데 요게 이제 통신망 때문에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뭐 결제도 잘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PC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요식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주문이 안 된다, 전화도 안 되고 결제도 안 된다 해서 지금도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그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 보상 관련된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KT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하고는 있지만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통신주를 보신다면 차라리 이제 리스크가 없는 SK텔레콤이나 LG우플러스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이게 통신 섹터를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통신 업종 지수도 사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2018년 6월부터 시작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전고점 돌파까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통신업종 같은 경우 실적은 괜찮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또 4분기 전망이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실적을 괜찮게 보여주는 그런 섹터가 상대적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 4분기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는 마케팅비 감소입니다. 이게 통신주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이제 마케팅비예요. 통신주는 조 단위의 마케팅을 써요. 뭐 CF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톱스타를 보통 쓰잖아요. 마케팅을 할 때. 그래서 홍보 활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면 어 지금은 이제 약간 깨졌지만 예전에는 SK텔레콤 그리고 KT, LG 플러스가 가입자가 5대 3대 2 구조였어요. 최근에 SK텔레콤이 조금 뺏기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가입자는 없고 기존 가입자를 뺏어오는 경쟁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을 써서 예를 들어서 내가 SK텔레콤이다 하면은 KT나 LG 플러스 고객을 뺏어야 되는 거죠. KT다 하면은 뭐 반대로 이제 SK텔레콤이나 LG 플러스 고객을 뺏어야 되는 거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통신 업체들이 이런 과열 경쟁을 조금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마케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줄면은 이익이 개선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올해 나타났고, 아마 다음 분기까지도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또 포지 시대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 수익도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11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12월이죠. 그래서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이 진행이 되게 되면 고배당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데, 그 통신 섹터는 국내 상장된 업체 중에도 대표적인 고배당주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통신주를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모멘텀이 5G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그 문자가 보내지던 2G, 그 다음에 인터넷이 접목된 3G, 속도가 대폭 개선된 4G,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할 5G인데, 앞으로 뭐 4차 산업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 다들 아시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4차 산업 관련주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뭐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리고 AI죠. 인공지능. 이런 것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5G의 가장 기본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속도입니다. 속도.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의 3G 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끊김이 있으니까 뭐 데이터를 조금 더 소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소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4G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속도가 보완이 되니까 데이터를 더 많이 쓰고, 5G는 이론적으로는 뭐 4G 대비 속도 100배까지 나온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한 10배 정도까지는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속도가 빠르면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 요금제로 바뀐 상황에서 통신주에는 상당한 모멘텀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빨라진 속도 때문에 5G 시대가 오면 어쨌든 통신주의 이익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은 아니죠. 지금부터는 한 몇 개월 전인데 그 주파수 경매가 뭐 굉장히 비싸게 낙찰될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통신주에 그렇게 엄청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통신주 불확실성도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마케팅비 안정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연말 배당 매력, 그리고 5G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주가에는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통신업 종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차트가 2016, 2017, 2018 3년치 차트인데 지금 거의 3년 최고치를 달리잖아요. 그렇죠? 개별주별로 보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텔레콤도 거의 정고점까지 왔어요. 그렇죠? KT 최근에 약간 노이즈가 있어서 주가가 덜 회복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고가 부근까지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LGU+. 현재 가입자는 가장 적지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주가적인 부담으로 보면은 LGU+가 가장 크고 오늘 6.9%대 급등입니다. 그래서 한 18,000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상향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상향 돌파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GU+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통신 3사 중에서는 실적 개선 속도가 가장 빨랐어요. 아마 4분기에도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적주로는 뭐 통신주 중에 LGU+가 탑이다. 다만 통신 3사 모두 이제 기본적인 가격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은 지금 화재 사고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있었던 KT가 가장 낮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KT에 진입하는 것도 좀 쉽지 않다라고 보죠. 그래서 통신주는 전망은 좋습니다. 근데 아직은 5G를 통해서 그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걸 통해서 사물인터넷이나 자율주행차 AI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어떻게 수익을 거둘 것인지 구체화된 부분이 있냐? 구체화된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심리가 아마 내년부터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이전 고점에 대한 저항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했을 때는 통신주가 지금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낼 때는 5에서 10% 이상을 보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은 5에서 10%를 보고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전고점 저항에 따른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흔들렸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